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희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CBDC라는 것에 대한 정의와 지금 한국은행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CBDC는 화폐입니다.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물론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중앙화된 형태의 레가시 기술을 사용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의 화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그냥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CBDC 정의랑 근데 주요국 동향, 저희 연구 현황 및 계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BDC는 단어 자체의 모든 뜻을 함포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물론 현재도 중앙은행이 디지털화된 형태의 화폐도 발행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맡긴 한국은행 예금에 돈을 맡긴 것을 저희는 지준이라고 하고, 그것도 중앙은행 화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자주들 사용을 안 하시지만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혹은 동전들,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 화폐가 되겠죠. 그럼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중앙은행 화폐는 중앙은행이 최종 책임을 지는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자가 중앙은행이고요. 은행 화폐는, 저희가 은행 예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은행 화폐는 은행과 고객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보증되는 금액인데요. 만약에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예금에 있는 돈은 국내에서는 예금자보험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만 현금화할 수가 있고요. 현금화한다라는 게 중앙은행 화폐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저희가 그냥 워낙 지금 국내와 같은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전자지급 서비스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들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나 페이코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 하물며 스타벅스와 같은 스타벅스 포인트로 사용되는 금액들조차도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예금으로 충전을 하고, 선불 전자지급 수단 같은 경우는요, 그 충전된 금을 사용을 하면 바로바로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은행 예금은 지금 저희가 송금을 해도 바로 내가 보낸 돈이 수취인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금융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는 이길 날 기관 간의 차액 결제가 끝났을 때가 완벽하게 결제가 완결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전날 송금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일이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화폐를 크게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 예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은행이 망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저축은행들이 망한 케이스들도 있고,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된 적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 길게 줄을 서는 그런 뉴스들을 아주 어렴풋이 예전에 보셨던 기억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용자가 중앙은행 화폐로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쫓아가서 찾을 일이 없겠죠. 어차피 항상 중앙은행,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 화폐의 가치는 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CBDC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은행이 100% 보장하는 화폐다. 그래서 화폐가 손상되면 중앙은행에 오시면은 화폐를 교환해 드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불에 탔으면 75% 정도 남아있으면 100%로 환전을 해드리고요. 40%가 남아있으면 50%로 환전을 해드립니다.
주화도 찌그러지면 새 거로 바꿔드리고요. 하지만 전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교환을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막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국내에서는 그 중앙은행 화폐와 여타 선불 전자지급수단 내지는 은행 화폐와 차이점들을 이용자 입장에서 크게 느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러한 CBDC를 저희가 연구함에 있어서 총 두 가지 케이스의 CBDC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관용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 CBDC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은행 간 차액 결제를 할 때, 은행 간 거래가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그 기관용 CBDC가 있고요. 이거는 운영 방식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CBDC 발행을 요청하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을 해주고 그 발행된 돈이 CBDC가 유통이 되다가 다시 그 필요가 없을 때 중앙은행에 반환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액 혹은 범용 CBDC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지갑에 갖고 다니는 이 화폐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 은행 예금이나 화폐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소액 CBDC와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 모든 전 국민의 계좌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그 간접하고 혼합형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이용자와 직접 거래를 하진 않지만 그 이용자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면은 혼합형, 그 다음에 이용자의 정보를 볼 수 없으면 간접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정보를 볼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용자 거래 내역의 기록이 중앙은행까지 가는 것이 혼합형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금융기관에만 있는 게 간접형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직접형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전혀 없고요. 대부분이 혼합형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연구 때 이제 혼합형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주요국 동향을 보시면 대부분 CBDC를 연구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이미 도입한 곳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고요. 그러니까 CBDC를 연구하는 이유가 현금 이용 감소 시 민간 지급 결제 시스템의 민간 독점을 방지하거나 운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그다음에 화폐 제조나 유통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금융 포용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개발 개발 국가인 경우가 금융 포용 입장에서 많이 합니다. 개인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전자지갑을 내려주고 그걸 통해서 전자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화폐 제조나 유통비용 절감 같은 경우는 도서국가가 많이 그렇습니다. 현금을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 이걸 전자적으로 보내면 물리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러니까 섬으로 구성된 국가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이용 감소 시 민간 지급 결제 시스템의 민간 독점은 중국에서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CBDC를 지금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리페이나 텐센트페이가 민간의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을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화폐는 통일이 됐는데 그 전자지급 서비스가 통일된 전자지급 서비스가 신용카드뿐이 없습니다. 근데 신용카드가 국내의 신용카드 서비스랑 조금 틀리게 모든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현대카드에서 애플페이 도입하면서 그 카드 거래 전문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슈가 됐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국내는 신용카드 시스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대부분 거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서버도 미국에 다 있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만약에 어떠한 문제로 비자 마스터가 서비스를 걷어갔을 때 유럽 내에 소액 전자지급 서비스,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소액 전자 시스템이 결제 시스템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스웨덴, 일본이 어떠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CBDC 전담 조직이 생기면서 지금 4년째 CBDC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범용 CBDC, 그러니까 소액 CBDC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BDC를 그 온라인 CBDC, 그러니까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저장되는 온라인 CBDC와 그다음에 현재 화폐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CBDC, 두 개의 시스템을 나눠서 설계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CBD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더리움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현을 했고요. 허가형 분산원장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부분 금융 인프라는 폐쇄적으로 동작이 하기 때문에 공개형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서 거래 기록만 저장을 하다 보니 아까 좌장님께서 블록체인이라는 말보다는 한국은행이 분산원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블록체인의 철학하고는 약간 다르게 저희는 거래 기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많이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진행한 실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이용자 단서부터 그러니까 화폐 제조대에서 폐기되는 순간까지 전체 풀 라이프 사이클을 시스템화로 개발을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실험실 실험이긴 하지만 이용자 웹서부터 제조 시스템, 화폐 시스템을 모두 다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 CBDC는 중앙에 네트워크가 단절됐을 때,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그러니까 자산이 진짜 거래하는 디바이스에 있겠죠. 핸드폰에 있는 CBDC, 아니면은 지금 좌측에 보시고 있는 특별한 디바이스에 저장된 CBDC 간 P2P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구성되면서 저희는 SE 칩 기반으로 NFC나 블루투스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에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다 어쨌든 목업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다 개발을 해서 이용자 간 거래 테스트나 그러니까 이용자 간 송금하고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자산 결제되는 것들에 대한 실험실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원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합의 알고리즘은 거래 완결성이 보장되는 세이프티 알고리즘 계열의 BFT 계열은 IBFT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총 6개 노드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업무 흐름은 현재 화폐가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국가 간 송금이나 디지털 자산 거래 같은 것도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종의 블록체인 간 상호 운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기술로 개발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나 외국의 CBDC 시스템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상호 운영성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레이어2 기술을 이용한 노럽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강화 기술을 이용한 GKP를 이용해서 익명 거래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돌려본 결과 대략 최대 2100 TPS 정도 처리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2100 TPS 정도가 되면 응답 대기 시간이 좀 50초대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400 TPS 정도 대에서는 거의 1, 2초 내에 거래가 가능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한 10% 정도 성능 저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을 가지고 15개 금융기관 쪽을 온보딩 시키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실험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시중 은행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 서버에 설치를 하고 상호 운영성을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모의 실험일 때는 한 개 센터에서 6개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확장된 곳에서는 12개 IT 센터, 18개 노드로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초당 건수는 대략
1,800건 정도, 그래서 한 10% 정도 차감, 15% 정도 차감되는 걸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동시 이용 활성자도 18%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네트워크 저해 효과를 빠지면은 뭐 저번에 모의 실험과 동일한 한 10% 정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이 응답 대기 시간이나 처리 속도를 좀 높여볼까 해서 거래 대기열 크기를 좀 조정을 해보고 블럭을 구성하는 형태를 좀 조정을 해봤는데요. 하니까 그 거래 대기열 크기를 축소했더니 응답 대기 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그 처리량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블럭 비중을 좀 조정을 했더니 응답 대기 시간도 떨어지고 그 처리 성능도 좀 올라가는 그 결과를 봐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인 튜닝을 하면은 좀 더 성능적인 향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10월 4일에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그 BIS와 함께 그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진행을 했던 범용 CBDC가 아니고요. 기관용 CBDC 기반으로 다양한 지급 서비스형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디지털 그 통화 그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그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 사업이 발주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한국은행은 CBDC, 그러니까 기관용 CBDC를 발행을 하고요. 기관은 그 CBDC를 기반으로 지금 은행 예금을 예금 서비스를 하듯이 예금 토큰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100% WCBDC를 백드한 그 이머니 토큰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수목적력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은 그 10월달 발표를 포함해서 그 현재 CBDC 도입이 뭐 언제로 목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다양한 기술 연구를 통해서 그 사회에 그 CBDC가 필요했을 때 저희의 적합한 CBDC를 적시에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